그 국가를 상대로 여기 유족들이 배상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번에 기준을 높여서 배상을 하고, 그래서 그 경찰이 해야 될 의무를 한 단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법원 판결 중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이슈를 살펴보는 판결 뒷담화입니다. 오늘도 판사 출신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다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최근 일어나는 사건이나 판결에 대한 좋은 법률 정보를 착실하게 아주 재밌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이제 분위기가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지난주에 주말에 네. 서울 이태원에서 네.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네. 예전에도 사고는 있었지만 네. 이렇게 많이 돌아가신 경우는 없었죠. 그렇죠. 이 정도의 피해 규모는 역대 가장 최고, 큰 예, 압사 사고 중엔 최고고요. 예. 사실 지금 얘기하는 저도 마음이 정말 힘듭니다. 더군다나 피해자들이 대부분 20대, 30대의 젊은 사람들이고, 네. 꽃다운 나이에, 이렇게 참 참혹하게, 안타깝게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일단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요. 사실은 그 전에 성수대교 사고도 있었고, 지하철 사고도 있었고, 많이 있었지만, 사실 이번처럼 좀 어처구니 없는 사고는 예. 제가 볼 때는 좀 상상하기 힘들었던 그렇죠. 힘든 사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법률적인 쟁점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니까 네.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궁금한 거 위주로 예.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사고가 벌어졌기 때문에 네.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깝긴 한데, 네. 그다음에 이제 유족이나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조금 네. 묻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가장 네. 너무 답답한 일이고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네. 예, 일단은 이제 책임을 묻는 문제부터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이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부터 따져봐야 될 건데 네. 일단 저도 영상을 여러 개 봤거든요. 근데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 사고가 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엄청 가파르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경사지어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도로가 개인 소유예요. 네, 근데 그렇죠. 보통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제가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건 개인 도로예요. 아, 그 토지의 소유자가 한 30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땅은 하나인데 공유자가 30명이 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사도긴 한데 예. 거의 그 사람들이 사용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누가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그 소유자는 그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재산세도 아마 내긴 낼 거예요. 네. 예, 근데 거기에 아스팔트를 깔고 예. 그 밑으로 수도관이라든가 또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묻는다면 네. 사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나 예. 그 가스나 전기나 이런 것들이 땅 밑으로 간다면 예.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 아무나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스팔트도 내가 보기에는 용산구청이나 서울시 그런 데서 규모로 봐서는 용산구청에서 깔아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용산구청이 관리하는 도로이고 또 도로에서 어떠한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생긴다면 예. 그거는 그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책임을 질 건데요. 예, 근데 이게 도로가 도로가 이렇게 붕괴돼서 그러니까 다쳤다면 그렇지. 이제 그런 관리의 문제가 있겠죠.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도로의 소유자나 관리의 문제를 떠나서 예.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네. 이게 이제 질서가 무너지다 보니까 그렇죠. 생겼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질서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질서는 경찰이 책임져야죠. 그렇죠. 아. 예. 경찰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예. 범인을 잡는 거는 일부이고요. 우리가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네. 우리한테 발생할 수 예측 가능한 어떤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예방을 하는 곳이 경찰이에요. 그리고 이제 밤에 길거리에 안심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순찰하고 이런 건 뭐예요? 범죄 예방이죠. 그렇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교통사고 예방, 범죄 예방, 이런 사고 예방을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경찰이고요. 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행정안전관리, 행정안전부라고 하죠. 예. 네, 거기에 책임이에요. 그렇군요. 네. 근데 자, 이게 이제 개인 도로에다가 네. 이게 이제 주체자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일단은 불법행위가, 그러니까 뭐 법적 요건이지만 불법행위가 있어야 되고 손해가 있어야 되고 예.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 불법행위와 손해와 인과관계 이 세 가지 요건인데 그러면은 불법행위가 되려고 한다면 예,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는 일부러 하는 거고요. 네. 과실은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거. 예. 그러면 경찰은 뭐예요? 사고가 안 나게 미리 예방을 해야 될 게 네. 경찰의 의무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관할하는 게 이제 용산 경찰서겠죠. 그러면은 그 경찰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정보팀이 있어요. 정보팀. 네. 경찰에. 그러면은 정보팀은 뭐 범죄 관련된 것도 하지만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더라, 뭐 시위를 한다더라, 뭐 데모를 한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아니면 어디 건물이 좀 뭐 위험하다더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게 저기 경찰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걸 왜 하겠어요? 그 중에 뭐 범죄 수사로 갈 것도 있겠지만 이런 안전에 관한 문제에서도 문제가 대처를 발생하기 하라고. 전에. 그 정보팀이 있어요. 근데 정보팀은 우리 일반인들은 잘 접하기 어렵죠. 예. 예, 근데 경찰의 큰 한 축이 정보팀이 있어요. 뭐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할로윈 데이를 한다. 그렇죠. 코로나 풀려서 사람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네.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건 경찰이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사전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지 현장도 좀 살펴보고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예, 정리할 그러니까 질서도 지키게 하고 예.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범죄도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뭐 이게 집회로 변질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근데 어쨌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네. 경찰의 뭐 존재의의죠. 사실은 예. 존재의의예요. 그래서 사실은 과실을 좀 따지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경찰이 해야 될 의무가 뭐냐? 예, 우리 헌법에는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한계선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게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걸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 예,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한 게 무슨 내용이 뭐냐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때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가, 뭐 이게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서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 의무 위반을 확인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나온 거예요. 네, 세월호 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충분한 대통령으로서 충분한 이런 국가 보호 의무 위반 헌법에, 왜냐하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되잖아요. 헌법을 지켜야 되고. 근데 헌법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했다고 보려면 최소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다든지, 근데 누가 봐도 불충분하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나 국가의 보호 의무 위반이다 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을 세워 놓은 거죠. 네, 그렇다면 이태원 사건에서 볼 때 그러면 이제 사실관계 따져봐야 되겠지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못했다고 봐야 될까요? 했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사고를 예방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언론을 보니까 그 사고 2시간 전에도 어떤 여자분이 이게 서로 양보하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교신하면서 시민들이 알아서 이렇게 가는 바람에 사고가 안 났어요. 예. 사실은 경찰관 몇 명이라도 거기서 만약 그 여자분이 했던 역할을 경찰이 했더라면 올라갈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우측 보행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마련하고
올라갈 사람, 내려갈 사람을 이렇게 해서 시켰다면, 네. 뭐,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뭐 몇 명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200명이 했다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뭐 1000명이 왔다고 해도 못 막았을 거고, 내가 보기에는 똑똑한 분이 있었으면 몇십 명만 와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군요. 저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때 어떤 해야 할 일을 조치를, 해야 할 조치를 정확하게 했느냐지, 예. 뭐, 거기 뭐 경찰 10,000명이 있으면 그걸 예방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머릿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는 이렇게 질서를 지키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방법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서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고 몰려다니지 않고 이번처럼 뭐 서로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걸 아예 생각을 못 한 거죠. 이거 할 생각을 못 한 거지. 네.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뭐 경찰관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 거 알아요. 네. 근데 이러한 뭐 10만씩 모이고 이 도로는 원래부터 사고가 많은 곳이고, 이거 하기 전에도 계속 전화가 왔대요. 사람 많아서 사고 날 것 같아요. 네. 뭐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사람이 많아서 찾지도 못했어요. 예. 이러한 신고를 많이 받았다고 하거든요.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아무도 못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전 책임 있다고 생각해요. 아, 예, 그런 정도까지는 충분히 사고를 일반적으로 예방해야 되는 경찰이 네.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진 않았어요. 뭐 이런 곳에서는 여러 가지 신호가 있어요. 어떤 큰 사고가 나기 위해서는 뭐 중간적인 사고, 아주 작은 사고가 계속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 29대 300 이렇게 비율로 작은 사건들이 한 300개 생기면 중간적인 사고가 29개 생기고, 예. 그러다 하나 큰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이태원 사고는 그 1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뭐 이제 300개 해당하는 그런 작은 사건들이 계속 있었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조금 밑에서 좀 해결이 됐다라면. 네, 해서 뭐 이런 게 됐다면 이 큰 사고까지 안 갔을 텐데, 이게 뭐 밑에서부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작은 사고 생기다가 큰 사고 생기다가 이렇게 대형 사고가 생겨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다면 작은 사고가 날 때부터 경찰은 사고가 어디서 많이 나는지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를 잘 알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조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서는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않나. 네.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서서 이제 그 국가 배상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경찰에 대해서 이제 좀 주로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근데 또 일각에서는 뭐 지자체장이나 네. 뭐 예를 들어서 용산구청장이나 네. 서울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지자체장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이제 거기에 이제 아까 도로 관리 책임은 이제 용산구청이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서울시에서 관리했다 모르겠는데 도로 규모를 봐서는 서울시는 아닐 것 같아요. 용산구가 관리할 건데, 그러니까 그 도로가 이런 사고를 그 야기하는데 원인을 준 뭐가 있다면 뭐 용산구도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는 사실은 용산구한테 이거 안전사고 관련돼서는 뭐 경찰이 책임지는 거니까. 그래서 지자체한테 책임 물리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경찰은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그 국가를 상대로 여기 유족들이 배상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이번에 기준을 높여서 배상을 하고, 그래서 그 경찰이 해야 될 의무를 한 단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법원이 선도적으로 여기까지 해. 안 했어. 웬 등정.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